이 한 나라가 성장률을 갖다가 예측을 할 때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잠재 성장률은 실제로 그 나라가 성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잠재 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이 잠재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한 나라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 자원 등 생산의 3요소를 사용해서 물가 상승을 일으키지 않고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잠재 성장률을 가지고 실제로 그 나라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잠재 성장률이 5%라고 하면 호황이 만약에 왔을 때는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높을 거고, 또 불황이 오게 돼서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밑돌게 되겠죠. 그래서 이상적으로 생산의 3요소가 다 투입되어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작용 없이 이루어낼 수 있는 성장률, 즉 그 나라의 경제 체력을 잠재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자, 한국이요. 참, 아시아의 용인이 어쩌니 했는데 OECD가 2060년까지의 지금 잠재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자, 이건 뭐 미래에 관한 일이니까 뜬금없는 소리다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한 나라의 미래 상황을 시뮬레이션 시켜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속에 2044년이면 지금부터 23년 뒤고, 자, 23년 뒤면 제가 80 하나입니까? 그렇게 되어서 저도 뭐 좀 살아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 2024년에 잠재 성장률이 0.62%, OECD 38개 국가 가운데서 꼴찌가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1.01, 일본이 0.96, G20 국가 선진국 평균이 1.02, OECD 국가 평균이 1.08에 한참 뒤지는 그 반토막밖에 안 되는 0.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올해 잠재 성장률이 2.21%로 추정되어서 OECD 국가 중에 8등인데, 일본 0.82, 미국 1.26, 선진국뿐만 아니라 OECD 평균 0.93보다도 높은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잠재 성장률이 버틸만 한데, 그런데 현재 인구 감소 추세나 재정 지출 등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 한국이 23년 뒤에는 꼴찌가 될 거다. 그리고 2060년까지 그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라는 지금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 상태로는 답이 없다라는 결론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 반면에 나라 빚이 늘어나는 속도는 IMF가요, 작년 말 47.9%인 한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 증가율이 2026년에 66.7%로 증가해서 증가세가 얼마냐 하면 18.8포인트로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는 겁니다. 35개국의 평균 국가 채무 비율이 같은 기간에 1% 상승하는데 한국은 18.8% 상승한다. 성장률은 세계 최저로 가고 있고, 그리고 빚은 세계 최대로 급증한다라는 게 이 결론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한마디로 이제 성장이 불가능해지고, 더 나아가서 엄청난 고조령화, 이 초고령화 상태에 접어들어서 사회복지 비용은 엄청나지고, 이 속에서 정치적 포퓰리즘까지 겹쳐서 나라 빚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직장은, 일자리는 거의 사라지고 직장에 다녀도 월급이 안 오르고, 일본이 지금 그렇잖아요. 일본의 그 기업들 월급이 한국보다 훨씬 낮다는 게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일본의 저성장
지금 잃어버린 30년을 그대로 따라가는데 오히려 일본보다도 체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본보다 훨씬 나빠질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그동안 대통령 바뀔 때마다 사회, 경제, 정치 문제가 겹쳐가지고 1%씩 낮아졌어요. 5년마다요.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0.8을 기록한 지 오래됐습니다. 인구는 감소되고 있어요. 인구가 감소된다는 것은 소비가 감소되는 거고 또 이 생산도 감소되는 거예요. 일본에 지금 보면 술이나 각종 소비재들의 생산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전성기에 비해서 엄청난 속도로 제조품, 공산품의 생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동력하고 취업자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에 세금을 낼 사람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예산도 쪼그라들어요. 결국은 이 농구공만한 게 야구공만하게 쪼그라드는 겁니다. 일본의 지금 경제가 쪼그라들고 있는데 한국은 일본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 그러면 여기에 핵심적인 방법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탈출할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핵심적인 방법은요. 일단은 기업의 활동을 막는 것을 좀 풀어줘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업이요. 풀어준다고 기업이 막 돌아가겠습니까? 지금 규제 완화해주면 기업이 잘 돌아갈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규제 완화의 덕을 보려는 소수의 기업의 특징이죠. 한번 보세요. 부동산에서 규제 완화 엄청 해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강한 부동산의 규제를 했다가 풀어주고 계속 반복하고 또 풀어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이 사람이 됩니까? 끝내 사람이 안 되고 괴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제 완화가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규제 완화로 맨 놈만 돈을 벌지. 우리 대장동에서 봤잖아요. 대장동에서 뭐 고용 창출을 했습니까? 결국은요. 규제 완화는 그걸 요구하는 몇 사람만 돈을 버는 거지. 규제 완화가 경제를 살리는 100%의 답은 아니다. 하나의 지금 답일 수는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경제를 살리는 가장 핵심은 뭡니까? 젊은 사람들이 허구 헛날 델리버리 킥 서비스 하는데 일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거는요, 안정적인 일자리도 아니고 지속될 수 있는 일자리도 아니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느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젊은 사람들이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노력, 결혼과 출산에 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이 핵심적인 문제예요. 집 문제를 통해서 젊은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출산을 하고 애를 키우고 소득을 벌고 소비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핵심이고요. 기업을 도우려면요. 제가 볼 때는 노조 문제하고 상속 문제 두 가지를 해결해 줘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나아간 기업이 국내로 리쇼어링 할 수 있게 대폭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땅, 그리고 기업의 노동력, 이런 부분들을 풀어줘야, 그리고 노조의 방해를 풀어줘야 기업이 살 수 있죠. 자, 이런 문제들을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서포 15조서는 이런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의 고용도요, 늘어나야 되겠지만, 늘어나도록 해야 되겠지만, 기업의 고용이 장사가 안 되는데 기업이 환경만 풀어준다고 자, 이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가가 쓰는 수많은 세금 낭비 중에 그걸 낭비하는데 찔끔찔끔 써대지 말고요. 국가가 직접 꼭 필요한 고용을 하는 것이 그것이 고용 창출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월급을 주고 그 사람들이 제가 말한 준교사나 더 나아가서 요양보호사나 또 영유아들 교육이나 또 더 나아가서 장애인을 돌보는 데서 이 자기가 직장으로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다니면요. 그것이 제대로 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도외시하고요. 지금까지의 4차 산업, 미래 먹거리 전부 다 금융화된 이 투기의 장난이죠. 그런 이 대만 매몰되게끔 그들이 지금 잘 나가는 한국 사회의 기득권들이 자꾸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부동산 이거 하고요. 자, 오늘 이 충격적인 OECD, IMF 결과 잠재 성장률은 세계 최하위가 된다. 그리고 또 빚은 세계 최고의 빚더미 국가가 된다. 자, 이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는 끝나가고 있다. 과감한 외과 수술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주장했던 뭐 경제를 성장시키고 기업의 활력을 갖고 4차 산업 미래 먹거리 그리고 뭐 주식 장난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근본적으로 이제 안전하고 소박하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보여주고 그 속에서 국가의 운영 체제가 유지되는 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국가 채무도 줄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잠재 성장률도 내수를 통해서 확보를 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충분한 내수조차도 제대로 일자리를 창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질도 높이면서 더 나아가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사교육 그리고 노인의 요양 문제 그리고 애들 어린이들 돌보는 문제 장애인 돌보는 문제 이런 것들이 선진국에 걸맞는 수준으로 국가가 고용 창출을 해서 기업이 확보 못하는 애들 수준을 여기서 소화를 하고 또 기업 보고는 늘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도외시하고 철학이 없이 마치 뭐 노력만 하면 관점만 잡으면 될 것처럼 했지만 5년마다 대통령이 와서 미래 먹거리 이야기하고 성장산업 이야기했어요. 문가리가 성장산업을 뭐라 했습니까? 전기 자동차니 뭐 반도체니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바이오니 했지만 이것이 한국을 먹여 살렸습니까? 안 먹여 살렸잖아요. 주식 사기나 치고 국가 돈이나 축냈지요. 한국형 뉴딜요? 한국형 뉴딜로 200 뭐 몇십 조를 쓴다는데 한국형 뉴딜 결과가 어디 갔어요? 그런 돈을 쓰고 왜 거짓을 해요? 그래서 이런 한국형 뉴딜 하지 말고 그야말로 일자리를 창출했으면 제가 말하는 대로 그야말로 제대로 되지 않았겠습니까? 한마디로 정치인, 대통령 되려는 자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전부 기득권에 노예가 돼서 지도 모르는 소리를 떠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통령으로 하여금 실패를 거듭하도록 자문한 그런 사람들은요. 이제 입을 좀 다물어야 됩니다. We are